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계정감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회계 처리가 됐습니다. 이자 수익이 50만 원이고요.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서 만기는 내년도 5월 20일이며 기간 경과분을 계상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했을 때 이제 법인세에서 취하는 입장이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이 약간 다르다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이자 비용이다라고 한다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급한 시점으로 해서 손익의 귀속 시기를 반영한다라고 했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요. 회계상의 기간 경과분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반영하더라도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반면에 이자 수익 관련했을 때는 약간 다르다라고 했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원천징수되는 이자 수익의 경우에 손익 귀속 시기는 어떻게 해요? 실제 받은 시점이다라고 돼 있어요. 만약 회사가 기업회계상 지금 발생주에 의해서 이자 수익을 인식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기 이자 수익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면 원천징수예요. 만약에 그 원천징수세액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법인세 계산하는 데 있어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남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사의 정확한 기납부세액과 그다음에 이자 수익을 매치시키기 위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원천징수되는 이자 수익의 손익 귀속 시기에 대해서 독특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받은 시점, 따라서 기업회계에서 반영된 이런 이자 수익을 발생주에 따라서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겠다. 따라서 여기 제시된 이자 수익 50만 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입금불산입하고 이자 수익에 대해서 50만 원 유보의 발생으로 해서 세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단기 투자자산 평가 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성 있는 주식에 대한 기말 평가 이익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면 단기 매매 증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평가 손익을 인정하느냐라는 건데 법인세법상 인정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법인세에서는요. 자산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그 관련된 평가 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특별한 업종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내용에서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 관련했을 때 평가 손익 인정하지 않는다. 입금불산입해서 유보의 발생으로 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회사에서는 단기 투자자산 평가 손익이라고 했으니까 이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 회계상의 계정 과목이 없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산으로 해서 표시를 한 것뿐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보시면 법인세 신고 시 결손으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요. 작년에 납부한 법인세 500만 원 환급받았는데 이를 잡익으로 해서 처리했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요. 결손이 났다라고 한다면 그 결손에 대한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는 것이죠. X1년도에 결손이 났다라고 하면 이 결손은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향후에 발생된 이익에서 그걸 갖다가 차감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2월 결손금이 되는 것이죠. 2월 결손금. 자, 그런데 중소기업이다라고 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세에 대한 신고를 갖다가 제때 신고를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납부한 법인세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소급해서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결손금에 대한 소급 공제 신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려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법인세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인세 관련했을 때는 송금불산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법인세 관련했을 때 송금불산이 됐다. 그럼 그것이 환급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입장을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송금불산입했는데 들어올 때 그 부분에 대해 입금을 보느냐? 그렇진 않고요. 처음에 송금불산입 됐다라고 하면 그것이 환급돼서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입금 불산입 이렇게 한다는 거죠. 처음에 기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처음에 송금불산입했으니까 돌아왔을 때도 어떻게 해요? 입금 불산입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했을 때 입금 불산입해가지고 법인세 환급에 500 그리고 기타로 해서 소득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회사는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500만 원 지원받았으며 이를 자본 조정 계정으로 해서 회계 처리했습니다.
동국고보조금은 압축기장 충당금이나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다. 상환 의무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와 관련했을 때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회사는요, 국고보조금을 갖다가 자본 조정 쪽으로 해서 처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입금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 따라서 입금산이 국고보조금 500에 대해서 기타로 표시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자본조정 쪽으로 이미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입금 산입한다라고 하면 그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어떤 내용에 쓰이기 전에 일부가 법인세 쪽으로 해서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더 방지하고 이런 과세되는 부분을 갖다 이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시상각 충당금이라든지 압축기장 충당금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일시상각 충당금이라는 것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죠. 반면에 압축기장 충당금이라는 것은 토지 등 그 외 자산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동국고보조금은 압축기장 충당금이나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해당 사업장 입장에서는 그냥 이 국고보조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입금 산입하고 500에 대해서 기타로 소득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5번에 보시면 당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수년간 평가한 결과 2년 내 하자 보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품 하자 보수 충당금을 계상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습니다. 차변에 보시면 하자 보수 충당금 전입액을 50만 원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 쪽으로 해서 제품 하자 보수 충당금 5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는 어떻게 된다?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어떤 법률적인 측면을 보다 강조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다라고 하면 회계 담당자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내용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법인세에서는 그런 자의적 해석을 좀 더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법률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금이죠. 대손 충당금 그리고 하자 보수 관련돼 가지고 충당금 설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인세의 귀속 시기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손익의 귀속 시기에 있어서 법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만을 강조하다 보면 기업회계와 법인세에서의 세무회계의 충돌이 빈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수용을 했습니다. 법인세에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 퇴직급여 충당금, 대손 충당금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충당금은 어떻게 하냐면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제시된 하자 보수 비용에 관련됐을 때 여기에서의 보수 충당금은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충당금이에요. 따라서 회사가 이렇게 계상했다 하더라도 송건별사님 이렇게 하자보수 충당금 관련했을 때 50만 원 유보의 발생으로 세무조정이 일어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자기주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만 원 취득한 후에 150만 원 처분하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했습니다. 우리가 자기주식이다라고 한다면 회계상은 어떻게 했냐면 자본거래로 봤죠. 그래서 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매각을 했다. 여기서 발생된 처분 손익에 대해서는 만약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었다라고 한다면 자본이익금, 그렇지 않고 손실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자본 조정 쪽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표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처분 손익은 자본 거래로 인식한다는 얘기죠. 손익 계산서에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이 거래를 손익 거래로 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주식에 대해서 처분했을 때 이익이 나면 입금 산입하는 것이고 만약 그와 관련해서 손실이 났다라고 하면 손실만큼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송금 산입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의 50만 원에 대해서 기타로 소득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7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상여금 관련된 내용인데요.
출자 상근 임원에 대한 상여금을 1,000만 원 지급하였으나 그 지급 규정상으로 700만 원으로 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 지급 규정보다 추가 지급된 이유는 회사의 기여한 공로가 많아 지급된 것이다라고 돼 있죠. 자, 주의하실 건 뭐냐면 상여금 같은 경우에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설사 어떤 계약상 근로계약상에 금액이 제시돼 있더라도 그걸 갖다가 초과해서 지급하는 것이 세무상 문제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임원의 경우는 상여금의 경우에 있어서 지급 규정을 초과해서 지급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를 송금 불산입으로 해서 처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도는 어떻게 되면 700인데 지급된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300만 원을 갖다가 지급 초과했다라는 것이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하고 이와 관련됐을 때 세무조정은 상여로 해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따라하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상에 1번부터 7번까지 내용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에 각각의 세무조정에 대해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보시고요. 일단 직접 입력을 하겠습니다. 법인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입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과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익 관련했을 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자 수익 금액은 60만 원. 자, 유보의 발생으로 해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아니라 지금 이자 수익은요. 여기가 아니고요. 자, 이걸 삭제를 하고 자, 이자 수익 관련했을 때 입금 불산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대쪽에다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수익 금액은 60만 원, 50만 원. 유보에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관련해 가지고 60만 원 유보의 발생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보시면 법인세 환급 관련해 가지고요. 입금 불산입 된다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법인세 환급이라고 하고 금액은 500만 원. 여기서는 3번 기타로 해서 소득 처분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국고보조금 관련됐을 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국고 보조금 금액은 얼마냐면 500만 원이죠. 그래서 7번의 기타로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제품 하자 보수 충당금이라고 해서 송금 불산입되는 내용이 있었었죠. 하자 보수 충당금. 그 다음에 금액은 50만 원. 유보의 발생으로 해서 처분하고요. 이어서 6번에 보시면 자기주식 처분 손실 관련했을 때 이 부분은 이제 법인세법상 손익거래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송금의 산입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자기주식 처분 손실 관련해 가지고요. 금액은 50만 원. 그다음에 기타로 해서 소득 처분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원의 상여금 한도 추가 관련된 내용에서 송금 불산입하는 것이죠. 임원 상여금 한도 추가 금액은 300만 원이고요. 4번에 상여로 해서 소득 처분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제2절에 보시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에서 을서식이 있습니다. 을서식. 자, 을서식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한 관리를 한다? 유보에 대한 관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유보. 자, 이렇게 해서 나오도록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에서 을서식 관련해 가지고 잠깐 보도록 하죠. 을은요, 유보를 관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보라는 것은 언젠가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언젠지를 가늠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갖다가 모아놓고 나중에 반대 세무조정이 나타났을 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 서식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와 관련했을 때 내용을 갖다 이제 한번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법인 조정에서 두 번째 보시면 신고 부석서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가 나와 있죠. 클릭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 삭제를 하고요. 삭제를 하고 제시된 내용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요. 여기서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서식이 있고요. 을서식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보 관련된 관리 내용입니다. 갑서식은 뭐냐라고 하면 이 세무상 자본금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월 결손금 관련된 부분에서도 여기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서식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갑서식과 2월 결손금이 그 밑에 나와서 한 장으로 표시가 됩니다. 실제는. 그래서 2월 결손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관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을서식을 먼저 보는데 가만히 보시면 단계 중에 증감이 있습니다. 증감.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여기 증가가 있잖아요. 증가는 뭐냐라고 하면 유보의 발생입니다. 발생. 그 다음에 감소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유보의 말 그대로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고 여기는 사그라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유보의 발생 관련했을 때 어떻게 입력해야 된다라고 하면 증가 쪽에다가 원래대로의 부호를 갖다가 반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금 산입 쪽 내용이다라고 하면 플러스.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로 해서 각각 내용을 반영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감소가 된다라고 하면 감소됐을 때 여기 처음에 나타났던 유보의 발생을 그대로 끌고 와서 걔를 없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가가 플러스 돼서 100이었다라고 하면 유보의 감소가 나타나면 감소 쪽에 그냥 100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해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을서식을 작성해야지 나중에 갑서식의 내용을 갖다가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갑서식에 여기 갑서식 관련해 가지고 이 중간쯤에 보시면 자본금과 적립금 명세서 을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을을 먼저 작성을 해야지 갑서식이 여기에 숫자가 들어오면서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용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따라하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서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서식 관련해 가지고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전기에 발생된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중에서 차기에 반대 세무조정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전기께 단기로 해서 세무조정이 일어난다. 단기께 차기에 반드시 일어난다. 같은 얘기죠, 다.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그다음에 재고자산 관련된 평가 증감 관련했을 때는 차기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타난다. 이렇게 내용을 갖다 정리하시면 훨씬 더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여기서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서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자료를 전체 삭제하고 아래 자료를 직접 입력하라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을서식 아까 제가 전체를 다 삭제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1번에 보시면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의 표상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기 거니까 이 내용 중에 일부가 단기의 기초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가 있고요. 재고자산 평가 감이 있고요. 그리고 적성품에 대한 매출액과 원가 관련했을 때는 기말의 잔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에도 당연히 없을 것이고 외상 매출금과 선급 비용이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기말 잔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기초 쪽으로 해서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와 관련했을 때 내용을 이제 보시면요. 여기다가 이제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기초가 얼마냐면 3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감이라고 되어 있죠. 얼마냐면 1000만 원. 그대로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말에 있는 걸 갖다가 그대로 기초로 해서 입력한다라는 거죠. 외상 매출금 관련했을 때 여기 조정 등록사항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취소를 하고요. 자, 여기서 직접 입력해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죠. 외상 매출금 금액은 1000만 원. 선급 비용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자, 그대로 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단기의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합계는 다음과 같다. 입금 산입과 송금 불산입, 그다음에 송금 산입과 입금 불산입 관련됐을 때 내용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서식에서는 유보만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관련된 소득 처분을 갖다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번에 보시면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유보죠. 그 다음에 증빙불비 접대비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 이거는 증빙불비 관련했을 때는 대표자 상여로 해서 처리한다라고 했으니까 상여. 접대비 한도 초과는 기타 사유 유출. 그 다음에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상여. 재고자산 평가감 관련했을 때 유보죠. 지금 기부금 관련했을 때도 유보죠. 그 다음에 전기 선급비용 관련했을 때도 유보로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전기 선급비용 관련했을 때 보시면 전기에 선급비용 된 부분에 대해서 단기에 전액 비용 처리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유보 금액을 갖다가 추인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인한다라고 했으니까 발생된 것이 감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송금 산입의 입금 불산입액 보시면 대손 충당 한도 초과액 보시면 과다 환입액을 입금 불산입한다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송금 불산입 됐던 게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송금 산입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추인입니다. 전기 재고자산 평가감 역시도 차기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타나는 건 유보의 추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상매출금 관련했을 때 단기의 대손 요건 충족으로 송금 산입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일종의 유보를 갖다가 추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평가이익 500만 원에 대해서는 유보 발생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했을 때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 관련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송금 산입의 입금 불산입도 마찬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서식에서 들어가야 될 것은 바로 유보라는 거죠. 유보. 여기도 보시면 유보. 송금 산입이 입금 불산입 관련했을 때도 유보예요. 유보. 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 요거는 추인은 아니고요. 그냥 유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보.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송금 산입 쪽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의 300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한다라고 했었으니까 처음에 유보의 발생으로 해서 300에 나왔잖아요. 근데 걔가 없어졌으면 반대쪽으로 가서 이제 없어졌겠죠. 자, 그러면 원래 이제 증가로 해서 처음에 이 300이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증가 쪽으로. 근데 걔가 감소가 된다라고 하면 반대쪽으로 가서 여기에 이제 300으로 해서 반영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요. 특별하게 부호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생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발생된 그 부등호를 감소시킬 때 그대로 끌고 와서 내용 갖다가 검토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00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 한도 초과 관련했을 때 유보가 500이 또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500을 입력하면 됩니다.
재고자산 평가감 관련했을 때도 1,000만 원이 전기 재고자산 평가감으로 표시됐어요. 이게 송금 산입됐단 말이죠. 그걸 그대로 해서 표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 재고자산 평가감으로 해서 입금 산입 쪽으로 해서 유보가 발생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생된 금액이 있으니까 자,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금 부호로 표시한다라고 하면 입금 산입이니까 입금 산입 쪽에서는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증가 쪽으로 해서 숫자를 끌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750 쪽으로 해서 반영을 하고요. 자, 이어서 외상매출금 관련했을 때 보시면 단기의 대송 요건 충족으로 해서 송금 산입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 이것도 처음에 증가로 해서 1,000만 원 있다가 걔가 유보의 감소가 되니까 그냥 그대로 해서 원래의 내용을 갖다 그냥 끌고 오면 된다라는 거죠. 역시 이것도 1,000만 원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수월합니다. 자, 선급 비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선급 비용 역시도 단기 증가 쪽에서 마이너스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와 관련했을 때 지금 단기의 소득금액 조정 합계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전기 선급 비용 1,000만 원 단기의 전액 비용 처리했다라고 됐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송금 쪽으로 해서 표시가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련된 선급 비용 관련했을 때는 처음에 유보의 발생해서 마이너스 1,000만 원 이렇게 나타났는데 걔가 이번에 이제 반대의 세무조정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끌고 와서 마이너스 1,000만 원 이렇게 반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유보의 발생해서 부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호를 갖다가 감소되는 시점에서 그대로 끌고 와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요. 1,000만 원 전기 선급 비용 관련했을 때 단기 전액 비용 처리했다라고 해서 관련된 송금 불산입 쪽으로 해가지고 처리된 내용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어음에 대한 지급 기부금 관련됐을 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관련했을 때 평가 이익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하단에 어음 지급 기부금이라고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냐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자, 이와 관련했을 때 일단 유보의 발생이죠. 발생인데 어디가 들어가냐면 입금 산입과 송금 불산입 쪽에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1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하단에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이익이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입금 불산입이죠. 그러니까 입금 불산입은 전체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해서 정리한다라고 하면 입금 불산입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해당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이익 500을 갖다가 마이너스에서 500으로 해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최종적인 기말 잔액이 850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입력을 할 때 단기 중에 증감 표시는 어떻게? 증가는 유보의 발생, 감소는 그 유보의 발생이 반대쪽으로 가서 감소가 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증가를 할 때 우리가 입금 산입과 송금 불산입 쪽의 내용은 플러스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송금 산입과 입금 불산입 쪽에서는 마이너스 쪽으로 해서 표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처음에 나타났던 그 부호를 그대로 끌고 와서 여기다 표시하시면 되는 겁니다.